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빵또한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빵또한님. 신정온 느낌으로다가 편하게 또 이야기 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제가 5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020년대까지 계속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 제가 초중고를 중국 베이징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 시절 때 겪었던 일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드리십니다. 빵또하죠.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국제학교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 언어, 국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과 같이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한번 수학여행을 다녀왔었어요. 버스 타서 한 3-4시간 타고 어느 항구에서 크루즈 배를 타고 2박 3일 여행을 하는 일정이었는데 수학여행을 갈 때마다 각 반의 담임 선생님, 영어, 수학, 중국어, 체육 선생님, 교장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담임 선생님들은 본인 반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영어 선생님이랑 수학 선생님은 보조 역할을 하시고 체육 선생님은 밤에 좀 개구쟁이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몰래 술을 갖고 오거나 새벽까지 놀거나 그런 애들은 때려잡아서 때려잡아요? 네. 벌 세우는 그런 역할이셨고 교장 선생님은 그냥 노셨어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데 2일차 되던 날 밤에 저도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계획을 세웠죠. 새벽 1시쯤에 누구 친구 방에 모아서 놀자. 그래서 저녁이 지나고 복도는 조용했는데 체육 선생님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네. 서로 망을 봐주면서 모이기로 한 친구 방 쪽으로 기어가는데 체육 선생님이랑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수다를 약간 떠는 게 들렸어요, 복도에서. 체육 선생님이 편하게 제가 이제 똘비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예. 수학 선생님인데 똘비 수학 선생님이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나 봐? 오늘 투어 일정 내내 버스에서만 쉬고 담임 선생님이 요즘 똘비 선생님이 좀 그렇더라고. 수업도 집중도 못하시고 수업 자료도 대충대충 하고 그런 얘기가 좀 들렸는데 저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일단 목표는 그 친구 방에 무사히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갔죠. 그러고 나서 놀고 다시 각자 방으로 돌아와서 여행의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지막 날에 똘비 선생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도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어요. 약간 서로 눈치를 보는 느낌이기도 하고 약간 서로 속닥속닥 거리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어렸으니까 친구들이랑 놀기 바빠서 그냥 신경 쓰지 않았고 그렇게 수학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럼 다시 학교로 등교를 했죠. 수업이 점심도 먹고 그러고 나서 수학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똘비 선생님이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여성분이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자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애들이 다 야, 우리 수학 선생님 바뀌었어?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래 똘비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셔야 됐는데 몸이 좋지 않으셔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내가 대신 수업을 맡게 됐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보자. 그러셔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수학여행 때 좀 안 보이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일상을 보내는데 담임 선생님께 제가 제출해야 할 게 있어서 선생님들이 계시는 사무실로 갔는데 똘비 선생님 자리에 임시로 오신 남자 선생님이 앉아 계셨는데 표정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의 다크서클도 턱 밑에까지 내려와 있고 좀 많이 초췌해 보이셨어요.
결국에 그 남자 선생님도 조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학 시간이 미술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날 영어 수업을 듣고 있는데 복도에서 갑자기 누가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이 여자의 비명소리였죠. 그래서 영어 선생님도 너무 놀라셔가지고 복도로 막 뛰쳐나가서 저희도 막 뭐야 하면서 복도로 나가죠. 저희 반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2층에 있었고 중학교 1, 2학년은 1층에 있었어요. 네, 나가서 2층 계단 밑으로 이렇게 쳐다봤죠. 내려다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그 똘비 선생님이 머리를 완전 빡빡 밀으셔서 처음에 그분이신지 몰랐거든요. 근데 머리를 다 미시고 긴 그 중국 전통 원피스 아세요? 치파오라고 그거를 이렇게 입으시고 손에 엄청 긴 식도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영환이 트이게 됐는데 제가 2층에서 1층에 내려다보는데 그 똘비 선생님을 봤을 때 소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돋았어요. 왜냐하면 검은 연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웹툰을 보면 약간 예. 고 하면서 그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게 보였는데 순간 그 솜털이 쫙 서는 느낌이 들면서 아 이거 위험하다 이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똘빈 선생님은 달래고 계시고 왜 그러냐 위험하다 학생들은 무슨 죄냐 그렇게 어르고 달래고 있으셨는데 똘빈 선생님이 교장 나오라고 해! 라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교장 나와! 그 나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똘비 선생님 눈이 사람 눈이 아니었어요.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눈이 엄청 빠르게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순간에 어떤 남자 학생이 심각성을 못 느끼고 그냥 장난식으로 헐 괴물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왔다 갔다 하던 눈이 획 하고 그 남학생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째려보시더니 그 시카를 들고 다다다다다다닥 하면서 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남학생도 놀래서 막 뛰고 쫓기고 추격전이 시작한 거죠. 막 복도에는 와다다다닥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다른 선생님들은 뭐 학생들을 다 교실로 밀어넣고 문은 잠그라 하고 누구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누구는 교장실에 가서 상황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가시고 그런 상황에 저는 다른 학생들이랑 교실로 피하려고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1층에서 2층으로 그 남학생이랑 똘비 선생님이 올라온 거예요. 그 남학생이 뛰다가 복도 끝까지 갔는데 하필이면 그게 막다른 복도로 뛴 거예요. 저는 교실 앞에서 막 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근데 왠지 제 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똘비 선생님이 이 아이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식칼로. 그래서 저도 솔직히 대책이 없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야! 질렀어요. 근데 똘비 선생님이 그 소리를 듣고 팩 저를 때려보기 시작하면서 바로 유턴해서 후다다다닥 하면서 저를 향해서 모터 달린 마냥 뛰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린 마음에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그냥 교실 안으로 애들랑 뛰어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옥상으로 막 달렸어요. 반사적으로. 옥상에서 막 헥거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똘비 선생님이 올라오셨죠. 옥상이니까 밖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사이렌 소리 들리고 경찰차 소리 들리고 밑에 그 학교 주위에 있는 주민분들이 학생 도망쳐 막 소리 들리는 게 울려 퍼지고 있고 난리 났네. 네, 그때 정말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냥 몸이 안 움직여졌어요. 얼어버렸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똘비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이 점점점 차분하게 뛰기 시작하면서 똘비 선생님을 딱 정면으로 쳐다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검은 연기가 점점점 커지면서
똘비 선생님 얼굴 쪽으로 몰리면서 얼굴을 다 덮일 정도로 감싸지더니 갑자기 똘비 선생님이 칼을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그냥 툭 하고 떨어뜨리셨어요. 근데 진짜 성큼 저한테 다가오시는데 저는 얼었으니까 피할 생각도 못하고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옥상에서 내리셨어요. 그냥 한순간이었어요. 그냥 거기서 기억이 끊깁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제가 병실에 있었고 예? 담임 선생님이랑 뭐 난리가 나셨고 저희 부모님도 오셔서 저희 아빠는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교장 당장 불러라. 교장에 책임감도 없이 뭐 하는 짓이냐. 막 노발대발하고 계시고 저희 엄마는 제가 잘못된 줄 아시고 엉엉 울고 계시고 그러고 나서 저는 한 이틀 정도 입원을 했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조금 쉬다가 안정을 취하고 다시 학교를 갔어요. 네, 이 사건이 꽤 큰 사건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뉴스 기사 하나 안 났어요. 와. 저희 중학교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학교긴 한데 네. 중국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유일한 국제학교였어요. 네. 아무래도 제 추측이긴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미지 때문에 그것도 있죠. 예. 그리고 네. 중국 워낙 또 넓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미디어 입막음을 한 것 같다. 거기선 가능하죠. 예. 충분히 가능하죠. 뉴스 기사 하나도 안 나고 예. 그랬었죠. 나중에 후회했담이긴 한데 오, 예. 수학여행 때 똘비 선생님 많이 아프셨나 봐요. 아, 네. 근데 같이 간 교장 선생님께서 아픈 사람을 붙잡고 막 욕설과 인신공격하면서 엄청 뭐라고 하셨나 봐요. 예. 원래 교장 선생님이 자본에 극친 사람이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옥상이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본인이 골프를 치시겠다고 예. 골프장까지 만들었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개인 학교- 골프장으로. 네. 그 정도의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똘비 선생님이 먼 촌에서 올라오신 분이셨어요. 중국이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베이징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들은 나는 도시 출신이다라는 자부심이 꽤나 강해요. 예.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욕설을 하시면서 역시 총동네 인간들은 우리 대도시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으셨나 봐요. 아, 예. 그리고 똘비 선생님이 그 와중에 이혼 소송을 하고 계셨거든요. 네. 결국 스트레스가 쌓여서 복수를 결심하신 것 같아요. 오, 예. 그래서 이게 치파오를 입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중국 미신인데 여자가 빨간 옷을 입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산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악령이 될 수 있다 아, 라는 미신이 있어요. 빨간 옷이었나 보구나, 그 치파오가. 예. 예. 그리고 꼭 안타까운 선택을 해야 된대요. 예. 그래서 똘비 선생님이 그 미신을 믿고 행하신 거죠. 예. 그래서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정말로 반년 뒤에 그 교장 선생님이 실제로 교통사고로 즉사하십니다. 그리고 어이야. 며칠 뒤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오셨어요. 진짜 그렇게 한을 엄청나게 품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진짜 네. 뭐라도 할 것 같긴 했는데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했네요? 예, 이게 정말 믿거나 말거나일 수도 있는데 그렇겠지만요. 예. 그래도 실제로 즉사하시고 돌아가셔서 꽤나 충격이었던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빵또한님께서도 지금 이 사연을 말씀은 해주셨지만 네. 우리가 산 사람이 뭔가 한이 맺혀서 그 사람을 막 저주한다거나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살이 또 간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시들모에서. 근데 사실상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원한을 사지 않아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한테 원한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직접적인 업을 행한 거잖아요. 욕을 하고 인신공격하고 또 게다가 상황도 이혼 소송 중이었었으니까 네. 오늘 빵또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에게 어떤 말을 할 때는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이 떨어서 제대로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끝까지 잘 전달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빵또한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하우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일단은 하우스님께서 오늘 목소리가 개인적으로 노출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제가 카카오톡에 있는 기본 음성 변조 시스템을 활용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음성 변조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혹여라도 이게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유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데 허구날 나오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하우스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변조가 잘 됐나요? 네, 잘 됐고요. 오늘 하우스님께서 목소리가 노출이 되면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여성분이세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하우스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고 그에 맞는 또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아요. 맞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시작해 보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하우스예요. 일단은 제가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은 영물이나 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물. 오. 네네네. 사실 이렇게 인터넷상에 귀신 이야기들은 많은데 영물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지가 않아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귀신들보다는 영물들을 좀 본 케이스예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귀신을 많이 본 케이스라기보다 영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특이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영물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영물은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원래부터 사람이었던 것들이고 영물은 뭐 도깨비, 뭐 신, 그리고 또 요괴,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나오는 구미호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물이. 영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영물이었던 것들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깃들어서 영원히 영물이 된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네. 이게 사실 좀 짧게 여러 개의 이야기예요. 제가 본 이야기들이. 네. 그래서 좀 이게 허무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짧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영물을 보셨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궁금하긴 하네요. 왜 영물이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네.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가위 눌림도 심하고 뭐 유체 이탈도 이렇게 몸이 허할 때 좀 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좀 영물들도 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이 맑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알기는 했어요. 네.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절을 다니다 보니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많이 빌어줘야 되는 사주라고는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영물들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은데 기도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기도터 같은데 기도를 다니기도 해요. 무당이 아니신데도. 네네. 오호. 빌어줘야 되는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몸도 자주 아프기도 해요. 몸도 자주 아파서 제가 기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산도 가고 기도도 가고 절도 가고 그러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터에서 본 일단 도깨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간 기도터는 사실 사람이 많이 안 오는 곳이었어요. 이게 산속에 있는 기도터라기에는 물가에 있는 기도터인데 예. 아주 자세한 지명은 좀 말하기 그러니까 물가에 있는 기도터라고만 말해드릴게요. 네. 물가에 있고 사람이 많이 안 오는 것이고 관리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된 기도터예요. 여기저기 좀 법당 근처에 물때도 많이 껴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굉장히 스산한 그런 기운이 도는 기도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녁쯤에 갔기 때문에 기도터를 여기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음산한 곳이었어요, 거기가. 이왕 온 김에 기도는 드리고 가야겠다 싶어서 기도터 가면은 그 촛불도 켜져 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보여가지고 일단 저도 초 올리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들어간 순간에 정말 사람이 일단 아무도 없었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거는 들어가자마자 사실 보였어요. 누가 봐도 약간 도깨비 같은 것이 딱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앉아있지 않았어요. 누워있었어요. 예.
아니 근데 얼굴 묘사나 외모 묘사를 조금 해주자면은 영화배우 마동석 씨 닮았어요. 예. 아니, 굉장히 좀 푸근한 느낌의 그런 외모예요. 예. 근데 뿔이 있지는 않았고요. 머리카락은 좀 짧았어요. 좀 스포츠 머리 같은 느낌이었고요. 수염도 좀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몸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몸집은 엄청 큰 편이긴 했는데 3m가 넘는 것 같았어요. 3.5m 정도? 되게 컸고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도깨비 그림 같은 걸 보면은 사실 뭐 근육질이잖아요. 예. 근데 이 도깨비는 아니, 좀 게으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살이 굉장히 많이 쪄 있었어요. 예. 굉장히 포동포동하게 많이 쪄 있어가지고 체형은 좀 씨름 선수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느낌 있네. 오케이. 예. 강호동 느낌도 네. 있고. 예. 네, 근데 그거보다 그냥 뚱뚱하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뚱뚱했어요. 그리고 얼굴에는 여드름이 나 있진 않았는데 여기저기 온몸에 좀 종기 같은 것들이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세가 참 이게 우리가 TV 볼 때 이렇게 팔로 머리 괴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TV 볼 때 그 자세로 그냥 귀찮다는 듯이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오, 예. 굉장히 심드렁한 표정과 온몸에서 귀차니즘이 조금 나오는 그런 도깨비였어요. 저는 근데 순간 그거를 보자마자 뭐지 내가 기도터를 잘못 들어왔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생김새 자체가 사실 제대로 된 신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허수에 가깝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기도터도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좀 퇴마사 분들도 있긴 한데 기도터도 잘못 가면 귀신들이 우글우글거린대요. 네. 그래서 저는 기도터 그날 거기를 처음 간데 잘못 간 줄 알았죠. 근데 제가 기도하는 동안 듣기는 듣는데 이렇게 한 손으로 귀 후비면서 듣더라고요. 하품하면서. 되게 사람처럼 그냥 배 푹푹 긁으면서 이렇게 듣는데 듣는 둥 마는 둥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있었어요. 그 도깨비는. 네. 괜히 찝찝해서 그 이후로는 거기를 안 가기는 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가 좀 가까운 곳이기도 해가지고 또 가면은 좋을 것 같아서 주변 아는 퇴마사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건 뭐냐? 허주냐? 아니면은 뭐 진짜 도깨비냐? 아니면은 귀신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짜 영적인 영물은 맞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있어서 신이 된 도깨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도깨비 씨는 도깨비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보통은 이 영물이 사람 눈에도 안 보이고 무속인들 눈에도 잘 안 보인대요. 왜냐면은 귀신까지는 보통 이게 1차원적인 그런 세계에 있기 때문에 차원이 좀 낮대요. 그냥 보통 귀신이랑 영물이랑 좀 차원이 다른데 귀신 같은 경우에 맨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영물 같은 경우에는 평생 못 보는 무속인들도 있어서 굉장히 저는 희귀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영물을 그렇게 맨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영물들도 그냥 사람처럼 보이진 않고 그 귀신 보면 희끄무레하게 좀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긴 했어요. 이 도깨비 같은 경우에도. 근데 물어보니까 이상한 영물은 아니고 신은 제대로 된 신이긴 하대요. 굉장히 힘이 센 신인데 원래는 다른 신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렇게 게으르게 막 누워있지도 않는데 아마 도깨비 신이 변덕이 좀 많은 신이래요. 신 중에서도. 그쵸. 변덕이 변덕도- 심하다고 하지. 예. 네, 변덕이 되게 심하고 좀 별종이래요. 신들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 도깨비의 그냥 성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도 워낙 이렇게 좀 뭐 구미호 같은 것도 보고 막 요괴 같은 것들도 보고 이무기 이런 것도 많이 보셨던 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요청을 했었던 분인데 근데 자기 눈에도 이렇게 영으로 봤는데 도깨비가 맞대요. 그 이상한 거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사실 이 도깨비 터에 자리 잡은 기도터는 도깨비 신이 자리 잡아 있으면 소원을 제대로 들어주기도 하는데 안 들어줄 땐 정말 안 들어준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수떡 같은 거 가져가서 좀 이렇게 놔두고 소원을 빌어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일단은 이 도깨비가 제가 본 도깨비 중에서 너무 비주얼이 강렬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도깨비 같아요. 그치. 일단 예. 비주얼은 귀엽게 생기셨는데 온몸에서 사람 같은 귀차니즘이 풀풀 풍기는 도깨비였어요. 야, 그럼 아우 다 귀찮아. 아, 뭐 해봐. 좀 이런 느낌. 맞아요. 기도 들으면서 그냥 배를 푹푹 긁고 있더라고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거 참 신기한 게 네. 우리가 귀신이라는 존재의 목격담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네.
네네네. 가끔씩 정말 가끔씩 뭐 여우 이제 뭐 구미호라고 하는 존재, 호선이라고도 하는 존재를 본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도깨비를 마주한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귀신과는 네네네. 다른 존재인데 이런 존재를 마주치는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시들모에서도. 근데 궁금한 거는 네. 우리가 영물이라고 하면 동물을 좀 많이 표현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도깨비를 영물로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신적인 존재들도 이게 사람이었던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도깨비도 원래는 요괴예요. 이 네. 친구들도 요괴였기 때문에 요괴가 신이 된 거예요. 많이 공부를 해서. 어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물로 이렇게 넣었고 그리고 어쨌든 귀신이나 그런 고스트들은 사람이었던 존재들인데 이런 영물들은 태초부터 영물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예 그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예. 네, 결이 처음부터 사람이나 귀신들하고는 아예 다른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도깨비라는 존재를 목격을 하셨던 거 말고도 또 다른 영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었을까요? 아, 네,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미성년자 때, 그러니까 학생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저희 동네에 되게 오래된 복권방이 하나 있었어요. 이 복권방이 20년도 더 된 복권방이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좀 오래전 일인데, 근데 거기 안에서 뭐 복권도 팔고, 그리고 뭐 만화책도 대여해주고 그런 복권방이었어요, 거기가. 저도 간혹 가기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도 복권 사러 가기도 하고,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되게 오래된 거 치고는 그렇게 오래됐으면 1등이 나올 법도 한데, 거기에서는 2등이나 3등 복권은 항상 나왔었거든요. 이게 복권방은 당첨자가 나오면은 뭐 플랜카드도 걸고, 현수막도 걸고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는 2등, 3등까지는 있었는데 1등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복권방이었어요. 사람들은 항상 많았는데 저도 그게 항상 의아했거든요. 근데 거기 복권방 위치가 제가 그때 학교와 학원을 이렇게 중간 사이에 있는 그런 복권방이었어가지고 항상 맨날 이렇게 지나칠 수밖에 없는 장소에 있던 복권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맨날 그 장소를 지나쳤겠죠? 그 장소를 지나치는 게 제 일과 중 어떻게 보면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은 거기를 지나치는데 뭔가 밝은 빛 같은 게 안에서 새어 나오더라고요. 보는데 어쨌든 거기가 유리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복권방이. 좀 사람 키만한 어떤 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도깨비를 봤을 때처럼 그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희끄무레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체 볼 때처럼 희끄무레하게 보이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때도 저게 뭐지? 이랬는데 워낙 좀 여러 개를 보기는 봤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다 보니까 이거는 뭘까 예상조차 안 갔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저한테만 보이니까 저는 저게 뭘까 하고 계속 관찰을 했죠. 근데 뭐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더 이상 조사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집에 갔었어요. 그 상태로 한 달 정도를 그 복권방 앞을 지나갔는데 계속 그 알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가지고 저거는 진짜 뭘까 하고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갔을 때 한 달하고 좀 지난 시기에 그 알이 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병아리나 새가 알 깨고 나왔을 때처럼 그런 형태로 알이 깨져 있었는데 한마디로 부화한 거죠, 안에 있던 게. 예. 보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알 깨진 파편들이나 그런 깃털들도 희끄무리하게 희미하게 보였었어요. 바닥에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게. 예. 그렇게 보였고 깃털에는 반짝반짝반짝하고 빛이 좀 났었고 우와. 그리고 그 안에 나온 게 새였거든요. 새였어요. 예? 그것도 사람 몸집만한 그런 새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온몸이 붉은 색깔이었어요. 오, 예. 그리고 깃털도 붉은 색깔이었고 그 어떤 몸에서 좀 신성한 어떤 빛 같은 영험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빛도 반짝반짝하게 나고 붉은색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좀 나중에 찾아보니까 공황이나 불사조 같은 계열의 어떤 영물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은 들거든요. 야, 봉황 가끔 나오는데, 예. 공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반짝반짝 깃털에서 빛도 났었고 붉은색으로 온몸이 붉은색이었고 근데 그게 한동안 어디를 날아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예.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예. 거기 일단은 불사조가 어떤 길조의 영물이기도 하고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솔직히 로또를 미성년자여서 못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부모님을 데리고 갔어야죠.
근데 그때는 사실 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은 너 조금 미쳤니? 너 머리가 어떻게 됐니? 이렇게 소리를 듣던 시절이어서 그렇긴 하지. 입을 떼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그게 또 가게 안을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디로 나가거나 그러진 않고 가게 안에 있었는데 네. 어느 날 또 공항이라고 할게요. 그게 한 2주 정도 머물다가 어느 순간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아쉬웠어요. 아, 갔다. 내 로또도 가고 공항도 갔다 이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예상한 것처럼 그게 새가 사라지고 나서 한 달 이내로 그 가게에서 로또 1등이 나왔어요. 이야. 그렇게 현수막에 엄청 크게 걸어놨더라고요. 1등 당첨 이러면서. 네, 그게 로또 같은 경우에는 예. 최근 번호가 나오잖아요. 최근 몇 회 몇 회 뭐 1등 맞아요. 당첨 이런 게 나오잖아요. 가장 최근 일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정말 신기한 게 예. 바닥에 깨진 알파편이라던가 뭐 깃털이라던가 이런 게 남아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로또 1등이 당첨되고 나서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오? 바닥에 희미하게. 예.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했죠. 나는 이번에 못 샀지만 만약에 다시 돌아오거나 하지 않을까? 돌아온다면 부모님을 무조건 데리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 봉황이. 아유 뭐야 하고 그냥 이렇게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아유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뭐야 하고 그냥 볼멘 소리 하면서 늘 그 앞을 지나갔거든요. 어차피 저는 혼자 그걸 살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말한다 해도 이거는 뭐 안 믿었던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렇게 깃털만 남아있던 자리를 제가 봤잖아요. 그 이후에 그 복권방에서 2등이 또 쭈르륵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최근 그 당첨된 그 날짜로 이렇게 플랜카드라던가 현수막을 막 걸어두시더라고요. 근데 그 2등이 몇 번 당첨되고 나서 그 아래 바닥에 보이던 깃털이라던가 깨진 알파편들이 이제 완전히 안 보이게 되었어요. 와, 아니 그 또- 깃털과 알파편만으로도 2등이 된다고? 이게 와. 근데 공황이 찾아보니까 좀 길조의 영물이긴 하대요. 그러니까 큰 부나 어떤 길조라던가 큰 행운을 몰고 오는 영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봐봐요. 네. 이게 그냥 뭐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살면서 한 번도 못 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네. 그리고 이 포켓몬스터의 그 호우라는 전설의 네. 포켓몬 아세요? 있어. 아무튼 그 피닉스를 모티브로 모르겠어요. 하는데 걔도 애니메이션에서 몇 번 안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아 보기 힘든 진짜요? 굉장히 희귀한 걸. 힘든 존재고, 아, 근데, 네.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하우스님이 저랑 전국에 있는 로또 방을 다니면서 그 길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간 한번 내주시고요. 네, 그럼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있나 없나만. 한번 봐주시고. 근데 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후에 로또를 판매하는 곳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공항의 존재를 또 목격하신 데가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와.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와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내가 진짜 진귀한 걸 목격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요. 그때는 너무 어렸고 사실 아, 제가 뭐 스스로 살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자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성인이 됐죠. 저도 성인이 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취소하는 걸로. 네. 일생일대의 기회였는데, 와, 이렇게. 정말 아니, 저희가 봐봐요. 봉황을 봤어요 하면 막 별 같은데, 아니면 산 같은 데서 봤을 것 같은 목격담들이 있는 건데, 네네네. 이거는 전혀 상상도 못한 로또 가게, 그 좁은 가게 안에, 네. 이야, 이거 상상도 못했네. 오, 너무 기묘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도 아직까지도 되게 네. 내가 환상을 본 건가라는 생각이 가끔은 들어요. 근데 그 자리에 뭔가가 계속 생겼으니까 분명 환상은 아닐 거라고 아직도 믿고 있고요. 야,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영물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봉황이라는 존재. 그럼 또 목격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지막 이야기는 네. 사실 제가 목격을 했다기보다는 저희 어머니가 목격을 한 건데요. 저는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영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동교 색채를 많이 띤 그 존재. 신기한 것을 본 경험이에요. 마지막 이야기는 부활절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게 저희 집은 사실 기독교나 천주교는 아니에요. 예. 어머니께서 좀 기독교 관련해서 되게 어렸을 때 정말 신기한 걸 목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커서 이렇게 좀 신기한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어머니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굉장히 오래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40년도 더 전이죠. 그때는 굉장히 어렸어서 뭐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지도 않았고 뭐 절 같은 데를 다니시지도 않았고 어쨌든 무교 상태였어요. 그때는 굉장히 좀 그때는 시골에 사셨는데 같이 하교를 했었어요. 아는 언니하고 어머니가. 네. 낮에 하교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구름을 보고 싶어서 구름 위를 쳐다봤대요. 근데 구름 위에 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름이 좀 뭉게구름이었는데 뭉게구름 위에 관이 이렇게 가운데 있었대요. 관 같은 게. 네. 그 관을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대요. 구름 위를 봤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관을 이렇게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형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복장이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복장이 조금씩 다 가지각색 달랐대요. 그리고 그거를 어머니가 지금은 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복장이 수녀 복장 같았다. 그때는 내가 수녀 복장 이런 걸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수녀 복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야? 예. 그리고 또 이게 관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이렇게 계속 돌고 있더래요. 예. 근데 이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신기한데 그게 빠르게 움직이다가도 느리게 움직이고 이렇게 좀 속도가 시시각각으로 변했대요. 네.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사람 형체로 보였던 것들이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걷기도 하고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간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대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해서 옆에 있는 언니한테도 저거 봐봐 너무 신기하지 않아? 하고 이렇게 말을 걸었대요. 사실 이게 환상이거나 좀 헛것을 봤다면 옆에 사람도 못 봐야 되는데 옆에 사람도 봤다는 거예요. 옆에 언니도 이게 움직이는 거를 똑같이 이렇게 목격을 했대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넋을 놓고 한 30분 정도를 계속 바라봤었대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하고 집에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이 부활절이었대요. 와. 그날이 부활절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어머니는 그때 무교였는데 원래 그런 것을 보면은 그런 쪽 종교를 가져야 된대요. 근데 뭐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지는 않으시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굉장히 자기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신기했던 경험 중 하나다. 나만 본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봤고 그리고 사람마다 좀 움직이는 그런 속도도 달랐고 계속 빙글빙글 형체가 흐트러지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일정한 형체를 유지하면서 빙글빙글 관 주위를 돌고 있었대요.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 마냥. 예. 이게 이야. 정말 저도 듣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하늘을 보거나 뭐 이렇게 봤을 때 뭐 UFO를 목격을 했어요.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는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저도 정말 어디서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봉황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좀 시참해서 이렇게 좀 모두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시참을 하게 됐어요. 아이고, 이게 현실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경험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근데 네네. 그 사람은 뭐 알겠다 진짜 이래놓고 쟤 좀 이상해 이렇게 딱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대부분 많은 상처를 받죠. 그죠? 그러고 입을 닫게 될 거고. 근데 그런 경험담들이 어찌 보면 진짜 나는 경험을 하는 건데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시들무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죠. 아무래도 네. 좀 흔치 않은 현상들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건 것 같아요. 그냥 그것 또한 운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에게 좀 무시당하거나 혹은 남들이 안 믿어줘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거나 이게 그들의 운명일까?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외로워야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그게 이제 무속이나 이런 쪽에서 있잖아요. 그런 게 신을 받아야 네. 되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부터 쳐낸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거의 일종일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오늘 하우스님께서 들려주신 게 어떤 무서운 존재를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무서운 귀신, 뭐 악신, 악귀
이런 종류가 아닌 그냥 영적인 존재면서 정말 신비로운 존재들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와 너무 재미나게 들었고 중간에 그 봉황 얘기는 제가 같이 한번 투어를 다닐까 생각을 했다가도 그 이후로 진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쵸. 아 근데 몰라 또 한 번 볼지도 몰라요. 그땐 무조건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기회를 안 놓치려고요. 예, 그때 저한테 살짝 한 번만이라도 봉황 출연하면서 이제 카톡 위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네, 감사합니다. 네. 음성 변조를 하셨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이 뭐 어떤 뭐 유명인 이런 분들은 아니지만 일반 분이어도 목소리나 말투를 듣고 이거 너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막 원치는 않으시는 분이어서 부득이하게 음성 변조를 이용을 하셨어요. 그냥 카카오톡에 있는 기본 음성 변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무서운 존재, 영적인 존재 중에서도 무서운 존재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신비한 존재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